2007년 1월 24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안산역의 역무원이었던 윤 씨는 한 남성이 역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놀래서 소리를 질러 불렀습니다. 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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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이 남자 못 들은 건지 들은 채 만취하고 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교통카드를 딱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놀란 윤 씨는 바로 이 남자 곁으로 달려와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가방에서 피 떨어지잖아요. 에?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포장을 잘못했나봐요. 돼지고기 40kg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무표정으로 쓱 가방을 보면서 얘기하더니 역 안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여행용 가방에선 계속해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퉁명스러운 듯 어눌한 말투. 한국인은 아닌 것 같은데. 윤 씨가 느꼈을 때는 이 남자 중국 동포든 한족이든 중국인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튼 외국인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방을 들고 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영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윤 씨가 저 그 가방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물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순순히 네, 보세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방 안에는 불투명한 흰색 비닐에 쌓여진 하얀 고깃덩이가 보였습니다. 돼지고기 맞네. 하지만 이렇게 피가 떨어지는 가방을 들고 지하철은 타실 수 없어요. 윤 씨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하니 이 남자는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짓다 이내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 사건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순찰하던 역무원이 1층 남자 화장실 장애인용 변기 옆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의문의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피가 뚝뚝 떨어지던 가방.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 저라면 정말 이때 이 가방 열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역무원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일터에서 이런 게 발견됐으니 어떡해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그 가방을 열어본 역무원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옷을 다 벗고 있는 여자의 시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남자가 돼지고기라고 했던 건 시신이었고 역무원 윤 씨가 가방 열어서 봤을 때 그때 보였던 살은 돼지고기가 아닌 시신의 살이었던 거예요. 범인은 아무래도 일반 화장실이 아닌 장애인용 변기 쪽에 가방을 버리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장애인용 화장실에 버린 듯 보였습니다. 이 문제의 가방이요. 발견 당시 왼쪽 바퀴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가방 아래쪽에 구멍까지 나 있었어요. 하지만 가방 자체는 새 거였습니다. 상표 그리고 손잡이 부분의 비닐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인 범행 후에 시신을 담기 위해 급하게 이 가방을 구입했다는 거죠. 경찰이 출동해 가방 안을 딱 봤을 때 피해자는 여성으로 머리와 팔, 다리가 잘려진 몸통 그리고 손이 없는 양쪽 팔 이렇게 세 토막이 나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옆에 마네킹 같은 모양인데 이제 옆에 마네킹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시신은 이제 여기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이 없는 상태. 손 없고 목 없고 다리 없고 몸통만. 그리고 이 신체들은 모두 옷가지와 이불, 쓰레기 봉투 등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지만 이 피해 여성의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숨진 여성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해됐는지 이거를 알아야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울 수가 있는데 머리는 없지, 지문 채취할 수 있는 손가락도 없지. 그러다 보니 기본인 피해자 신원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알 수 있는 건 이 여성의 혈액형 A형이고 몸통에 특이하게 생긴 사마귀가 5개 정도 있다는 거.
하지만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신의 몸이 돌처럼 굳는 사후 강직도, 시신의 반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체 유기를 위해 시신을 해체하는 데 걸렸을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사후 강직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성은 왜 사후 강직이나 반점 이런 게 없는 걸까? 피해 여성이 죽은 후에 시신을 처리했을 텐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몸이 곧바로 굳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단시간에 확 그냥 굳어버리는 게 아닌 사람의 몸이요 서서히 굳기 시작해 1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강직도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 굳었던 몸이 다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 몸이 완전히 이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온 등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여름에는 24시간에서 36시간, 봄, 가을에는 48시간에서 60시간, 겨울에는 3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서서히 몸이 굳기 시작해 12시간 정도가 흐르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굳었던 몸이 다시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부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후 강직 자체도 다 부패의 과정인 거죠. 시신에 얼룩인 시바는 혈액 성분 중 비교적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적혈구가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심장이 뛸 때 적혈구는 백혈구 등과 함께 섞여 있지만 심장 박동이 멈추면 피는 비중에 따라 서로 다른 층을 이루게 된다고 해요. 기름과 물처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피해 여성의 몸에 시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피해 여성의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범인이 시신 훼손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해 여성의 몸이 자꾸 움직이게 된 겁니다.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니 몸이 자동적으로 꿈틀꿈틀 움직였을 거고 거기에다가 훼손한다고 막 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심하게 몸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사후 강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고 서서히 굳어가잖아요. 그런데 안 굳었다? 굳기 전에 여성을 죽이고 바로 훼손했다는 걸 유기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성이 살해된 지 얼마 안 됐음을 알려주는. 경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가지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후 강직이나 시반이 생기기도 전에 시신을 처리했다면 범행 장소는 가방이 발견된 전철역 인근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전철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겠구나. 또 하나, 차가 있었다면 자기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했겠죠. 수십 킬로 되는 그 큰 가방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 뚝뚝 흘리면서 전철역으로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십 킬로그램 이르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전철역으로 향한 점, 또 이 지역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 점으로 봤을 때 살인범은 자차가 없는 이쪽 지역 거주자구나. 경찰은 이례적으로 공개 수사를 결정하고 지하철 CCTV 화면이 담긴 가방을 버린 중국인 남자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제 뭘 했을까요? 범인에 대한 단서는 중국인, 외국인이다. 전철역 인근에 거주하는 차 없는 남자다. 이렇게인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경찰이라면 이 상황에서 뭘 조사하실 것 같나요? 경찰은 혈흔에 반응하는 루미놀 시약을 들고 1700여 가구에 이르는 전철역 인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빠짐없이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집들에 다 들어가서 혈흔 반응 검사를 한 거예요.
1700여 가구 집들 중 한 집에 혈흔 반응이 나오면 그 집주인이 강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수사는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많아서 걸리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숨기 바쁜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람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한국 공무원들은 아예 안 만나는 게 편해. 만나면 머리만 아파져. 라는 생각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범인이 문제의 가방, 트렁크를 들고 전철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방 어딘가에 이 범인의 지문이 찍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도 수사에 활용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외국인 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는 있지만 그 대상이 범법자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문이 나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6일이 흘렀을 때 드디어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발견됩니다. 한 옥탑방 지붕에서 잘린 두 다리가 발견된 거예요. 경찰이 해당 옥탑방으로 출동을 했고 그 옥탑방의 안쪽 화장실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 반응까지 확인됐습니다. 부러진 칼날 6조각과 피 묻은 옷, 손상된 칼 3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뼈 조각들까지 함께 발견됐어요. 이건 뭐 100% 이 옥탑방에 살았던 놈이 범인이구나. 옥탑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당시 34살의 한국인 여성 김여인과 그녀의 동거남 35살의 한족 손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김여인의 가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발견된 시신의 특이점인 몸에 난 5개의 사마귀, 이걸 보여줬습니다. 김여인의 몸에도 사마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김여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사건 발생 6일 만에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진 거예요. 피해자는 한국 여성 김여인. 이제 이 여성을 이렇게 만든 이놈만 잡으면 되는데, 하지만 이미 손 씨는 김여인의 예금 통장 4개에서 현금 980만 원을 인출해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보도에는 569만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현금으로 9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경찰은 서울과 부산, 진주, 동두천 등지를 돌면서 도망치던 손 씨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이 손 씨가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 손 씨가 경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옥탑방 집 주변을 돌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동거녀를 이렇게 무참히 죽인 이유는 뭐였던 걸까요? 안산시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김여인은 일터에 중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그들과 많이 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여인은 중국 남성 한 씨와 사귀게 됐는데 잘 사귀다가 갑자기 이 한 씨가 강제 출국을 당한 거예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얼마 안 가 이 김여인은 다시 손 씨와 사귀게 됩니다. 그렇게 손 씨와 김여인 잘 사귀다가 어느 날 이 손 씨가 중국에 갔다가 귀국을 했는데 웬걸 내 여자친구인 김여인이 같이 동거하는 집에 딴 놈을 들였네. 눈이 거꾸로 뒤집히죠. 너 이 새끼 너 뭐야? 안 꺼져? 손 씨는 당연히 그 남자와 싸웠고 그 남자는 손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옥탑방을 빠져나옵니다. 이제 남은 건 김여인과 손 씨. 이미 바람 피는 걸 내 눈으로 봤잖아요. 흥분이 안 가라앉혀지는 상태인데 둘이서 남자 관계에 대해 말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너무 열이 받았던 손 씨가 여자친구 김여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정말 사랑했던 사이가 맞나? 무색할 정도로 손 씨는 바로 인근 가게에서 여행용 가방과 쓰레기 봉투를 산 뒤 집에 있던 흉기로 자기 여자친구의 머리, 양손, 양팔,
몸통, 양다리 등 8개 부위로 토막을 냈습니다. 그 후 현금 1,000만 원 상당을 이제 돈으로 다발로 들고 다니면서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대담한 도피 행각을 벌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집 근처로 돌아왔다가 덜미가 잡힌 거예요. 모든 게 밝혀지고 경찰은 야산에서 김여인의 머리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시신 일부인 양 손을 담은 봉지는 정확한 지점을 기억하지 못해서 못 찾았대요. 나머지 부위도 마찬가지고요. 여튼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까지 한 이놈. 2008년 2월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땅땅땅. 오히려 완벽한 범행, 은닉을 위해 시신을 조각낸 엽기 행위가 스스로 형량을 늘리는 족쇄가 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잔혹한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